자, 바쁜 사람일수록 일을 더 잘할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휴가 전에 남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을 다 끝내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다 보면 오히려 그 하나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속빈 강정이라고 한다. 업무 능력은 분주함만으로 판가름할 수 없다. 바쁘게 일만 하는 직장인은 심신이 필요하고 집중력도 쉽게 떨어져서 업무 효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까지 생길 수 있다. 이에 부단 대학의 여처 경영학 박사는 탁월한 업무 방식 처리 업무 효율을 올려준다. 그러나 개인 업무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깊은 산골짜기 속에 있는 절에 두 명의 승려가 살았다. 부지런한 그들은 행거는 물론 음식 재료 준비, 시주 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연로한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부님,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스님은 가만히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그들에게 행거할 때 쓰는 바리떼에 호들을 담아오라고 말했다. 승려들은 무슨 정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바리떼 안에 호두를 가득 담아왔다. 이어서 스님은 그들에게 이 안에 쌀을 담도록 시켰다.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쌀을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까지 가득 쏟아부었다. 그런데 스님은 또 그 안에 물을 붓게 했다. 승려들은 표조하게 물을 담아서 바리떼에 부었다. 이제 가득 찼느냐? 승려들은 스님이 혹시나 또 물을 채우라고 할지 몰라 자신이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자, 가서 소금을 한 숟가락씩 떠오라. 그들은 소금을 한 숟가락씩 떠와서 바리떼에 넣었다. 물이 흘러 넘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는가? 웃으며 묻는 스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돌려 스님이 바리떼를 엎으며 말했다. 이거는 반대로 넣어보도록 하자. 그러더니 조금 전과는 반대로 소금을 가장 먼저 넣고 물을 가득 부었다. 그런 다음에 쌀을 넣자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쌀을 가득 쏟아부은 스님이 물었다. 이 안에 호두를 넣을 수 있겠느냐? 조용히 고개를 젓는 승려들 향해 스님이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도 인생도 이 바리떼와 같으니라. 바리떼 안에 쌀처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만 채우다 보면 호두와 같은 크고 중요한 일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법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호두와 같은 큰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그릇 안에는 호두를 우선 순위로 두고 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쌀이나 참깨, 물 같은 사소한 일들에만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호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일할 때도 질서 있는 업무 체계가 필요하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잔뜩 긴장감이 오른다. 그런 업무 환경 속에서는 실제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충하거나 자꾸만 잊어버리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체계가 없으면 업무 효율에 직격탄을 입게 된다. 질서 있는 업무 체계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책상 정리나 업무 일정 짜기처럼 기본적인 것들도 포함이 된다. 정리한 것 이것들을 하나씩 질서 있게 정리하면서 가야지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을 할 때는 하나의 업무에만 집중해야지 동시에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본인의 업무 스타일과 연관이 깊다. 소위 멀티플레이어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꾸만 업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중력이나 창의력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집중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면 우선 선의를 나열한 뒤 비슷한 업무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한 업무를 완전히 잘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어느 금요일 오후에 비상사는 USB 하나를 건네받았다. 상사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보고서이니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 끝내려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곧바로 그날 저녁 친구들과 놀러가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토요일까지 밤새 작업을 한 끝에 상사의 집까지 찾아가서 자료를 건넸지만
상사는 불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수정을 지시했다. 그는 기분이 나빴지만 별다른 불평이나 대꾸 없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열심히 수정 작업을 거친 끝에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다. 왜 그랬을까? 피해는 상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상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 건지 묻지 않았기에 그는 허투루 이러고 있는 것이었다. 보고서를 쓰기 전에 상사에게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초안을 작성한 뒤에 먼저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가정과 객관적인 원인은 모두 변명으로 전락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치만 잘 잡으면 되는 흑묘 백묘론이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유를 이유를 찾아낸다고 해도 과정보다 결과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명심하라. 무슨 일이든지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자. 빨리 끝내는 것보다도 천천히 하나씩 분명하게 이해한 다음에 완성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 나에게 맞는 길을 찾지 못했다면 뭔가 아직 맞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재능이란 뭘까? 예를 들어 타고난 천성도 일종의 재능이다. 이른바 신동이라고 불리는 천재들의 천성은 일찍부터 드러나는 편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천성은 가려져 있다. 특정한 기회를 만났을 때 발현이 된다. 자신의 재능을 잘 발견해서 갈고 닦는 사람은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재능이 아닌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 때로 당신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나의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이의 약점을 잘 이용하면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전설이다. 미국 힐튼 호텔의 창시자 컨네드 힐튼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사람들에게 늘 가난에 몸부림치던 한 그리스 청년이 아테네의 한 은행 청원 경찰에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에 아무것도 쓸 줄 몰랐던 그는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졌고 실망이 휩싸인 그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그는 그리스의 기업가 자격으로 월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회고록 출간을 제의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제가 글을 쓸 줄 모르거든요. 그는 놀란 기자들을 향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꼼꼼합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지요. 만일 제가 글을 쓸 줄 알았다면 저는 지금쯤 은행 청문 경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자신의 장점을 얼만큼 잘 경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최적의 위치에서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휘해야 비로소 행운의 여성이 찾아오게 되죠. 사방이 벽으로 훑돌려 쓰였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탐정 과정을 포기해버린다면 성공에 대한 희망도 같이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성공을 보며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매우 비참하고 쓸모없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영국 존 메이저 수상은 20세기 들어서 47세라는 가장 젊은 나이에 수상이 되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하지 못하는 평범한 어쩌면 불행하기까지 한 삶을 살았지요. 16세에 그는 성적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일하던 버스 매표소에서는 암산 실수 때문에 잘리고 말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매표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수상이 된 거지? 이런 의심들이 맞서서 메이저 수상은 한 당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상은 매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암산이 필요가 없죠. 직업적으로 성공했느냐 아니냐는 학력이 높고 낮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더 잘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가 관점이죠. 관건이죠. 좋은 말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장점과 매력이 있다. 그 장점을 잘 가르고 닦아서 발휘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반대로 본인의 단점을 잘 보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장점을 잘 운영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미지에 타격이 걸린다. 자기에게 꼭 맞는 길을 한번 찾지 못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라. 그보다도 당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보도록 하자. 보통 관심 있는 곳에 당신의 장점과 특기가 있기 마련이다. 기억하라. 세상은 모든 문을 매장하기에 꼭 끌어 잠기지 않는다. 당신을 위해서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만 하면 더 많은 기회가 반드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프랑스 영국 나폴레옹, 영국 유명 세균학자 플레밍, 명나라의 초대 황제 주원장 등 역사적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위인들 역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단점을 숨기거나 보완했다. 생각해보라. 나폴레옹처럼 유럽 대륙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했던 저의 신장이 162cm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플레밍이 무수한 실험 끝에 푸른 곰팡이를 비양해서 베니실 일어나는 항생물질을 발견해 당시 그의 신분이 아직 농민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각지에서 활약하던 반란군을 모두 물리치고 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거지 출신이었다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길고 긴 인생의 망망대해를 헤엄쳐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잘 발견하여 그것을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결과가 찾아온다. 승리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느리게 가도 괜찮다. 좋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군요. 나는 페이스란 뭘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템포, 하나의 음률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 때로는 나만의 페이스를 잃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만의 템포를 찾고 그에 맞춰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 심혈관 질환과 기관지염을 앓던 희주에게 의사는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권했다. 이거는 매일 아침 조깅을 위해서 공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공원 내에는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오전 8시 전과 오후 6시 이후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다. 유독 아침 시간대에 인파가 몰려서 희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했다. 그들은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또 느리게 걷거나 뒤로 걷거나 각양각색으로 운동했다. 그들과 함께 달리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희재는 혼자서 운동하는 법을 택했다. 자신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서 너무 빠르게 달리면 몸이 받아주지 못하고 너무 느려도 운동 효과가 없을 테니 자신만의 속도로 운동을 해야 비로소 운동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련과 아픔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힌다. 이때에 누군가는 글을 써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반면에 그를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느린 과정이라고 생각에 투자나 주식으로 성공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글쓰기도 좋고 주식도 투자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속도로만 쫓아가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사라는 점이다. 육체가 영혼보다도 앞서가면 결국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길목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뛴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뛰어간다는 말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심과 비웃음, 심지어 질투와 역설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심만 잘 지킨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국 누구보다도 환하게 빛날 것이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한 대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가거나 기숙사에서 책을 읽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기숙사 룸메이트와 대화할 시간이 줄었다. 룸메이트는 쇼핑을 좋아했고 그녀는 독서를 좋아했다. 룸메이트는 활발하고 말이 많은 편이었지만 그녀는 조용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룸메이트는 늦은 밤 밖에 나가서 야식을 즐겨 먹었지만 그럴 때도 그녀는 기숙사에서 책을 읽었다. 룸메이트는 점점 그녀에게 불만이 쌓였다.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그녀가 밤만 되면 이불 속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뒷담화도 하고 다녔다. 단지 영으로는 방해 없이 책을 읽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말이다. 그런 어느 날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룸메이트는 결국 그녀에게 너 같은 애는 절대 작가가 될 수 없다며 비난을 퍼붓고 심지어 그녀를 방에서 쫓아내기가 되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너의 생활 패턴에 따랐을 뿐인데 무의식에 했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울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서 전화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좋은 대로 주임 교수에게 연락해서 기숙사방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새로운 룸메이트는 그녀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녀가 책 읽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며 언젠가는 꼭 내가 쓴 책을 출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응원해 주었다. 새로운 룸메이트의 칭찬과 격려에 그녀는 감동이었고 힘을 얻었다. 시련을 겪었지만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던 본인이 좋아하는 글을 써서 가끔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템포로 자신만의 경지를 해나갔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속도로 경주하는 사람은 가끔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질책과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 자신만의 속도와 삶의 방식을 찾아서 책을 읽듯이 집중하고 노력하자. 다른 사람보다 빠르거나 느리다고 걱정하지 말고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지만은 그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꽃이 피기를 조용히 지켜보는 마음도 필요하다. 걷다가 또 물길이 끝나는 것까지 걷다가 그것에 앉아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네. 이 시 구절을 읊어보자. 기억하기를 바란다. 당신만의 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당신은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